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방역 요원들은 모든 집안의 애완동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있고, 아이들은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노인들은 도움을 청하다 못해 목을 메고 자살하는 지경이야. 이런 방역 통제는 정말 끔찍해. 안녕하세요. 뉴스차이나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시행한 지도 어느덧 3년차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매번 코로나 확산 조짐이 보이면 그 즉시 락다운을 주문하곤 했는데요. 도시 봉쇄로 인해 상하이는 올 3월 이후 무려 92일간 봉쇄됐고, 베이징은 57일, 다롄는 64일 등 계속해서 봉쇄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중국 경기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고, 시민들 또한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공산당 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모든 도시들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중국 반응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시 상하이가 도시 봉쇄당했을 때 나는 정부 전체에 대해 욕을 했었다. 도시 봉쇄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청두의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예상했던 대로 봉쇄가 되었고,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말 역겨운 일들이다. 청두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석인데도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어. 숙소에 갇혀 자택근무하느라 많은 일들은 끝내지도 못해. 예전에 3월 즈음에 본가에서 20일 동안 갇혀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로 멘탈 붕괴가 되진 않았었어. 지금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네. 청두 봉쇄 11일째 되는 날인. 점점 우울해짐. 집에 계속 있으니 미칠 것 같음. 청두가 봉쇄되기 전에 떠나 너무 기쁘다. 앞으로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봉쇄될 때마다 굶어 죽을 거야. 봉쇄를 지지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한다. 3년 전에 코로나 대책은 잘 알지 못해서 무지성 도시 봉쇄를 했었는데, 3년 후에 코로나 대책은 정부의 일관적인 침묵과 함께 변함없이 봉쇄만을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먹을 것을 구매하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 봉쇄되면 아무것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밤에 다시 도시 봉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빨리 전염병 사태 좀 끝내자. 진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야. 봉쇄 12일째 마라탕 먹고 싶어 뒤지겠다. 봉쇄 11일째, 벌써 며칠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9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쪽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도시는 거의 3개월 동안 완전히 폐쇄되었고 주민들은 계속 수입도 없이 집안에 격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방역 요원들은 모든 집안의 애완동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있고, 아이들은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노인들은 도움을 청하다 못해 목을 메고 자살하는 지경이야. 이런 방역 통제는 정말 끔찍해. 봉쇄 12일 만에 드디어 음식을 구했어. 드디어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굶어 죽거나 견디다 못해 목을 매는 노인들,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양철판자로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을 모두 막아버렸다. 스트레스 때문에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 발생 후 2년 중에 1년을 봉쇄당하고 살고 있다. 정말 무섭다. 这是我们的小区自主买菜的，看都已经抢空了，就剩那烂的西红柿了。去别处吧，去别处吧。去哪儿买菜呀？就这个了。都抢光了。买点肉，买点肉。快1点了，可厉害了。哦，有鸡肉吗？有啥肉呀？羊肉片。刚才出去的时候是12点12，将近1个小时。我头一次看到这个时候的大街上如同白天似的，全是人。前方不上车了，你们必须立即下来，我们必须在前方不可相同管制。
들쭉날쭉 일관성 없는 공산당의 정책들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강압적인 중국식 방역을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어느새 공안이 들어와서 감시를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라는 큰 목표만 가지고 시작했을 뿐이지 인권 같은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현재 봉쇄로 인해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 봉쇄를 견디다 못해 뛰어내리는 사람 등 그 외에도 격리된 시민들에게 지급된 물품이 싹 다 변질돼 있거나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어서 배탈이 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죠. 그간 벌어진 일들의 수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없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시민들도 화가 많이 나게 된 겁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중국 정부를 거칠게 비판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강제 해산시키거나 연행하거나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등의 통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무너져 버렸고 중국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제로 코로나 정책에 공산당이 왜 이리도 집착하는지 궁금해지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바로 시진핑의 국가주석 세 번째 연임 때문인데요. 올 가을 당 대회에서 실정이 나오면 안 되는 시진핑 정부는 제로 코로나를 가지고 서방 국가들과 체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시진핑 정부의 우월성을 선전해 왔습니다. 그간 중국은 제로 코로나가 진리인 것처럼 자국민에게도 계속해서 선전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제로 코로나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스탠스는 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체면이 구겨지고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간 너무 큰 소리를 쳐와서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할 때까지 중국 정부는 버텨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공산당은 목적지를 이미 정했고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 못하면 공산당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들을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만 봐온 제국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현재의 중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중국은 우리나라 옆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이익을 줄 수도 있죠. 바다 건너 한두 시간 거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싫다고 저리 가라고 해봤자 결국 중국은 제 갈 길 갈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해 먹고 손절칠 건 빠르게 손절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해로운 나라를 지혜롭게 대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차이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